그 다음에 이제 IR 자료가 하이닉스 IR 자료가 나왔으니까 오늘 갖고 나가는데 현대차 IR 자료도 이제 뭐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거 꺼내 놓을게요. 이건 3분기 거고. 이제 4분기 거를 이제 꺼내서 올려 드릴 텐데 이렇게 3분기 현대차 IR 자료도 있고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와요. 하이닉스의 지금 흐름은 4분기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수익 부분이 됩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 부분들, 그리고 얘가 지금 HBM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낸드 쪽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불편함이 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낸드 쪽도 바닥 인식을 잡는다는 게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의견이고 현대차 그룹이나 뭐 삼성그룹이나 SK그룹이나 이런 쪽은 그룹의 실적을 과도하게 뭐 포장하거나 하지 않아요. 소형 잡주들처럼 과도하게 그룹의 실적을 포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이고 요게 한번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네. 완벽하게 지금 못 해드렸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편입이 오늘 이제 나간 상태 꼬리 달린 거죠. 그러니까 뭐 관망으로 다시 또 해놓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추후하고 신고가 내고 눌린 이제 기준이고 얘도 관망, 얘도 일단은 관망, 얘도 이제 관망 그죠? 비중 유지가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대해서는 요것도 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볍게 이제 만들어 놓읍시다. 나 손실이 큰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변동성 매매 따라잡기 오세요. 그럼 거기서 딱딱딱 끊어서 수익 내면 되니까 계속. 그죠? 4분기 주당 배당금 300원 뭐 이런 부분 뭐 한 번씩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PC 부분 그 PC 교체 수요 부분은 사실상 마진율이나 이런 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수요 부분은 좀 증가할 걸로 10% 이상 증가할 걸로 전후 좀 증가할 걸로 그리고 AI 부분 SV 쪽에 생성형 AI 시장의 본격적인 상업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라는 그게 업체명이에요. 그쪽에서 무료를 다 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펀딩 받아서 회사 운영되는 상태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부 사용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된 거죠. 그 유료화되는 과정에 당연히 서버,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대한 GPU 수요, 그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된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명확하게 HBM의 비중이 얼마다 이런 걸 안 알려준다 그랬죠. 왜냐면은 그 상대방의 영업 기밀이 누출되는 걸 수도 있다 보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인식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HBM 그리고 DDR5 고마진 그 반도체 부분이 HBM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한데 물 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혈압약이 6개 남아 있어요 아직. 물 좀 하나만 죄송한데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게 이제 IR을 하면서 각 담당자 분들께서 설명을 하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수준 어느 정도 돼 있고 노출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노출 안 합니다. 영업 기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할 때도 똑같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IR에 참여를 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거기에 이제 보편 타당한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서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HBM의 영향력에 하이닉스의 지난 23년도의 상승률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하이닉스가 지난해 90% 이상 폭등한 거예요. 더블 가까이.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50% 폭등입니다. 그 엔비디아발 HBM의 매출 증대, 거기서의 마진 확장, 그렇게 되면서 4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흑자 전환, 그럼 내년치 전망치까지가 이제 내년이 순이익 10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도 굉장히 급격하게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근데 주가가 왜 밀리냐? IR 하면서 이제 뭐 실망스럽다 그러면 폭락이 나와야죠. 그런 개념은 아닌 수준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강세 부분이 반도체 전체 업황, HBM을 떠나서 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낸드까지도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서도 AMD와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시세. 그들의 폭발적인 시세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HBM 쪽. 그리고 그것 이외에 이제 고사양 DDR5라든가 이런 쪽의 출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회사에서도 노출하는. 소형주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소형주 막 보도자료 내놓고 우리 대박이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업황 부분은 이제 그 IR 자료 분석 내용이 보고서가 이제 바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그 내용을 보시면 컨센서스 내용을 보시면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증권사의 보고서를 합산을 하는 업체, FN 가이드라는 업체가 합산을 해서 그 평균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이후에 내일 오전부터 우르르 나옵니다. 뭐가? 보고서가 내일 이후부터 우르르 나와요. 우르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전망치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그냥 무슨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작가도 아니고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휘영찬란하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쓴단 말이에요. 윤정도도 그거를 할 수도 없고 그 전공이 아니잖아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나 그 선대인 그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이제 윤정도가 아무리 좋다고 선대인이가 무슨 2차 전지 좋다고 해봐야 메이저가 인정 안 하고 두들겨 맞으면 폭락인 거죠. 거품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면 메이저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2024년 1년치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순이익 부분이 6조 1천억까지 상향됐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향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 3개월 전 대비. 그래서 이 기준의 컨센서스의 시계열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24년도 전망치가 지금 어찌됐건 계속해서 증가로 해석이 돼서 나오고 있다. 내일부터 나오는 당분간 계속 나올 보고서 내용이 제가 볼 땐 저게 더 증가로 설정이 될 수 있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대박이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아쉽고 뭐 힘든 게 뭐 있어. 윤정도 얘기도 아니고 모든 메이저들의 얘기인데 그 정신 나간 몇몇 사람들이 무슨 뭐 기관들이 나쁜 애들이고 뭐 그들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 지 인생의 패배자들. 지금 증권사 출신이라며. 증권사 출신이겠지. 본인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 담당도 아니고. 근데 지가 무슨 2차 전지 그렇게 알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놓나. 응?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만 해석만 해드리면 돼요. 그냥 실적 좋아요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방송에서 이거 단 한 명도 안 갖고 온다니까. 낮방송에 케이블 나오는 분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분들이 자기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나와서 해석해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야간에 유료 전문가가 이걸 갖고 나와? 지도 모르는데 뭘 갖고 나와? 그냥 보도자료 신문 기사나 읽고 앉아 있는 거지. 신문 기사 읽고 앉아 있잖아. 여러분들보다 못한 애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의존을 합니까? 그리고 소형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대형주, 극대형주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향이야. 10조 예상했었는데 9조 1천억에서 3개월 전에 10조를 넘기고 지금 계속 상향이야. 조금 하향됐어요. 25년도까지 예측하는 쪽은 다소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예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하이닉스가 예전에 201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전망치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기준을 잡으면,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를 명확히 기억하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그 당시에 2017년 영업이익을 30조를 예상했어요. 응? 4분기에 2016년 4분기에 2017년 영업이익 30조를 예상했는데 36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거든요. 영업이익 2013년에 만든 거. 근데 2016년도에도 30조를 넘길 걸로 예상했는데 최순실 씨 사태 터지면서 못 넘겼단 말이에요. 또 갤럭시 노트 7에 문제가 발생되고 배터리 전량 회수해서 다 생산 라인 자체를 없앴죠.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30조 예상했는데 그게 1,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해서 50조까지 상향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0조 이상이 나와요. 40조를 넘겼지.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업황이 계속 좋아져. 상상을 초월해. 이런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예상치가 제대로 나와요. 지금 10조 5천억 수준이잖아요. 여기 10조 3천억으로 돼 있네. 10조 5천억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 범위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차이를 좀 설정이 돼 있네요. 요거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이후에 컨센서스 나오는 그 기준에서 충분히 저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를 안 쳐드렸는데 다시 박스를 쳐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눈이 지금 막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야간 방송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매매 따라하기 이제 월요일 날 스타트가 되면은 매매 따라하기 망은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거지. 자, 지금 HPSP가 밀리는데 뭐 수급 동향은 이렇고 시장이 요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 좀 해석하고, 이거 뭐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는데 최악의 경우 뭐 손절을 뭐 2%로 손절을 일단 뭐 잡겠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절반 이하로는 또 30% 이하로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기준을 잡겠죠. 종목 이런 내용은 뭐 솔직히 뭐 포털 뒤져도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작년 12월 분기에 대해서 적자, 영업이익 적자 1월 24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자로 예상했는데 흑자로 나왔어요.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발표 때쯤 되면은 예상치가 나와요 또. 그게 보고서까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적자 규모 계속 줄어든다는 거 예상했고 흑자까지 전환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우리도 아는데 뭘. 이거는 뭐다? 분기. 아까 거는 연간.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부분 3분기 기준에 또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 손실 부분이 많이 축소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흑자 전환돼 있다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올해 기준만 순이익 6조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업체를 그냥 찔끔 적자에서 흑자로 찔끔 전환된 게 그게 무슨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게 소형 잡주들이 그런 걸 명분으로 변동성을 주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고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 어닝 서프라이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전망치를 넘기는 수준일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데 대형사들은 전망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수준만 바뀌어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요 기준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인 거지. 개뿔이나 무슨 내년에 10조를 예상하고 있는 애한테 1,500억 적자 예상했는데 1,000억 흑자 됐습니다.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솔직히. 6조까지 순이익이 확장돼 있죠. 이거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10조 달성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라면.